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질병 5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결핵까지만 했을 거예요. 네, 공수병 들어가겠습니다. 제 책은 132쪽이고요. 공수병입니다. 자, 공수병은 이제 광견병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개가 미쳤으면 광견병입니다. 자, 광견병 미친 게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딱 보기에. 안다 그랬습니다. 눈이 일단 광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번뜩번뜩 광기가 나요. 골목에서 딱 만났어, 미친 개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물렸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못 도망갑니다. 물렸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면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100% 치사율을 갖고 있거든요. 치명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얘는 물리면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얘가 향신경성 바이러스예요. 결국 신경을 따라서 올라가서 대뇌까지 간단 말이에요. 뇌에 도착하는 순간 뇌가 죽어요. 이게 증폭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랑 가장 먼 곳을 물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장 먼 곳을 물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뇌랑 가장 먼 곳이 어디냐면 발. 그래서 발을 그냥 반납을 해야 돼. 발 두고 헤이, 발 물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걔가 발을 딱 물면 물고 항상 그 다음에 도망가거든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 놀래서 무서워서 싹 뒤돈단 말이에요. 뒤돌면 뒤통수를, 뒤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항상 미친 거가 있으면 뒷목을 잡고 그 다음에 눈을 보면서 발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 주라는 말은 없지만 항상 뒷목 잡으라는 얘기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거 생각하시면 돼. 자, 질병 분포 볼게요. 연천, 양주 등등등 휴전선 그쪽에 광견병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거의 산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병원체 보세요. 공수병 바이러스는 탄압 모양의 향신경성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신경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 동물의 뇌 조직 내에서 증식하고 치명적인 뇌 척수염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발병 기전 볼게요. 기억본에 보시면 광견병 감염 동물이 이제 물거나 핥힌 교상 부위에 바이러스가 함유된 타액이 들어가면 얘가 이제 근육세포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되고, 니은번입니다. 혈류나 임파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체내 이동은 오직 신경섬유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이제 뇌로 한다.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뇌로 도달하면 급속하게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뇌신경세포의 편성, 괴사를 초래해서 결국 광견병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쭉 내려가서 시읍번 보세요. 시읍번. 자, 보통 머리에서 가까운 부위를 물리면 잠복기가 짧아지는데 이는 뇌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랑 가장 먼 곳을 물려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전파 양식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자, 거기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타액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더라도 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된 경우 모두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발병률도 높지 않아. 그러니까 감염력도 낮고 발병률도 낮아요. 그런데 뭐는 높아? 치명률은 높다는 거죠. 치명률은 100%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잠복기 좀 보세요. 잠복기 좀 다르네요. 개가 3에서 8주고 사람은 20에서 90일. 그런데 거기 보시면 길게는 19년을 보고한 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고 나서 19년 뒤에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75%에서는 90일 이내에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데, 자, 초기에는 불안감의 가장 큰 특징이 물린 부위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물렸는데 물린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얼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치과에 가면 그 치과 치료하기 전에 마취한 거랑 똑같이 얼얼하다는 거예요. 그 감각 이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틀이나 10일 후에는 흥분, 그러면서 타액 과다 분비, 침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연하 근육의 경련에 그다음에 공수증이라는 건 뭐예요? 물을 무서워하는 거죠. 물을 무서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 좀비 영화도 보면 좀비들이 물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비도 일종의 광견병의 변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수병의 변이형. 그래서 그 좀비들도 물을 무서워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공수증으로 진행을 한다. 자, 니은번에 보시면 2 내지 6일 이내에 선망에 쭉 가시면 호흡근마비. 그러니까 호흡근마비니까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치사율이 100%다. 치료하지 않으면.
자, 치료 환자 관리 보세요. 거기 써 있죠. 일단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거의 100% 사망하고 특별한 치료법은 없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대증요법이야. 대증요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혈류를 차단하고 독을 빨아내고, 그렇다고 맨입으로 빨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소독해야 되겠죠. 비눗물로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라. 자, 리을본에 보시면 그 항균 치료와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상처는 봉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꼬매면 안 됩니다.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균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상처 소독을 잠깐 볼게요. 모든 교상 환자는 교상 당한 직후 소독 비누를 이용해서 충분히 세척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비번에 보시면 포비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약이요. 빨간 약. 요게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비돈 또는 알코올 등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흡법 보시면, 자, 교상 후 치료입니다. 백신과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동시에 2대 놔야 돼요. 근데 백신은 0, 3, 7, 14, 28일 모두 5번 놓습니다. 그리고 면역글로불린은 그날 하루만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서 백신은 5번이나 맞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뒤로 갑시다. 뒤로 가시면 뭐 어디 주사에 맞아라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설마 우리 문제 안 나오겠죠. 일단 좀 써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예방법 볼게요. 가장 중요한 예방은 물리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공수병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예방을 가장 중요한 거는 동물에서의 광견병 예방이다. 그러니까 동물의 광견병 예방 주사를 꼭 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예방 접종의 B번을 보세요. 내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맞았어. 근데 물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인구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투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백신 투여를 2번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평상시 예방접종을 맞으면 조금 덜 이제 주사를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공수병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동물 인플루엔자. 예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게 동물을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양계장인가 닭 키우는 곳에 강아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 강아지한테도 이게 걸렸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면